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저희가 처음에 보기로 했던 게 빈도 분석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했죠. 빈도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 분석에 들어가시면 기술 통계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술 통계량. 기술 통계량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했었죠? 요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고 안돼. 네, 기술 통계량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분석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분석에 아까 이제 기술 통계량 이렇게 돼 있었죠. 기술 통계량에 빈도 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기술 통계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크립티브라는 말에서 할 수 있듯이 이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이제 어떤 데이터냐면은 어떤 패널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잘라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데이터고요. 초등학교가 대규모인지 아니면 소규모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이 학교가 속한 곳이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알 수 있고, 지역적으로도 뭐 서울에 있는지 아니면 대도시에 있는지 아니면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학생들의 성별 같은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자르다 보니까 전부 명목형 변수만 있는 형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목형 변수라고 나와 있고, 여기 이제 각 값들이 여기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코딩을 그런 식으로 해놔서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분석, 기술 통계량에 들어가시면 빈도 분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빈도 분석을 통해서 각 데이터의 성격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별 이렇게 보는 경우에 이 성별의 빈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은 4,453명이고 여성은 4,144명, 현재 총 8,597명 중에 이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52%, 여성은 48% 정도를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효 퍼센트라는 게 존재하죠. 여기는 이제 결측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의 빈도값을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에 결측값이 없기 때문에 전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아까 이제 우리가 했던 최초의 추리 통계인 카이제곱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번에는 기술 통계량의 교차 분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크로스 태뷸레이션 어널리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넣으면은 행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행렬 배웠잖아요. 저한테 배운 건 아니지만 행은 이제 요렇게 쓰는 거 행이라고 하고, 열은 뭐죠? 열은 이렇게 쓰는 거 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거 행이라고 하고 세로에 들어갈 걸 열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아직도 맨날 헷갈립니다. 자, 행에 만약에 가로에다가 학교 규모를 넣어보겠습니다. 학교 규모를 행에 넣어보고,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성별 분포가 어떤지를 열에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런 식의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남, 여,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그러니까 성별은 남녀 이렇게 나오고, 성별은 4453, 4144 이렇게 나오죠. 아까 위에서 봤던 거랑 똑같죠. 4144, 4144. 그 다음에 남성이 4,453명. 반면에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이렇게 보면은 중규모의 학생들이 제일 많구나. 4,400명이나 있으니까 여기 제일 많고, 대규모 학생들이 의외로 적은 걸 볼 수 있죠. 469명밖에 안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소규모는 3,719명. 그래서 중규모, 소규모의 학교들이 대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이 표를 보고서 알 수 있는 게 요렇게랑 위에 거랑 밑에 거만 띄어서 보면은 하나의 빈도 분석이 되고, 요렇게랑 요렇게를 띄어서 보면 또 하나의 빈도 분석이 되고, 빈도 분석 두 개를 크로스한 거, 빈도 분석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두 개를 교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차 분석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차 분석을 지금 이제 한 걸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그 카이 제곱 검정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그런 이 SPSS의 패턴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기 통계량이라는 거에 들어가시면요. 카이 제곱을 볼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카이 제곱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옵션에서 카이 제곱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카이 제곱을 선택해 주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에 피어슨 카이 제곱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429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자유도가 나오게 되고 그 자유도대로 양측 검정한 P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P 값을 우리가 요걸로 볼 수 있는데요. 요걸로 이제 P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P 값이 0.05보다 크죠. 그러면 우리가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요 모든 칸의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빈도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카이 제곱 검정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각 칸의 빈도가 최소 5 이상이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칸은 없으니까 보시면 되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강의에서 얘기했던 거는 요 표를 가지고 실제로 요 값들을 계산을 한 다음에 4400분의 요거 빼기 요거분의 요거 해가지고 여기다 넣고 요거분의 요거 해가지고 넣고 막 빼고 곱하고 막 더하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한 방에 계산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노가다로 계산할 필요가 없고 요 값만 보면서 해석만 할 줄 알면 됩니다. 해석만 잘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은 값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보는 추리 통계인데요. 추리 통계의 첫 번째인데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에는 점점 더 어려운 분석으로 넘어가게 돼요. T-테스트라든지 G-테스트도 있고 분산 분석, 아노바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게 될 텐데 요런 분석에서 요런 분석을 모두 통해서 하는 거는 지금까지와 똑같아요. 요 값들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할 줄 알면 좋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값들을 이건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볼 수 있을 때에나 뭐 쓸 일이 생기고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박사님들 중에도 이 값들만 보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